박영나가 지은호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던진 한마디가 고성이가 숨겨온 가족의 모양을 산산이 깨뜨릴 질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박영나는 숨을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원래 어머니 고성의 뜻대로 움직이는 조용한 막내딸처럼 보였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박영나는 웹툰 작가 프리덤으로 첫 작품이 터졌고 그때부터 박영나는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잡아보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나는 지은호에게 명함을 받자마자 끝까지 쥐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까지 와버린 거였죠. 지은호는 당황했는데요. 지은호는 이 지역 회사에 재직 중이고 회사에선 늘 밝고 유능하게 움직이지만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영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박영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우리 엄마가 같지 않나요? 고성애 씨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니야와 설마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사람을 믿는 편이지만 믿음이 깨질 때는 누구보다 크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가까스로 웃는 얼굴을 만들려 했는데요. 입꼬리가 말처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영나 씨,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박영나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헛소리할 사람 같아요. 병실 밖에서 들었어요. 한우진이랑 지은호 씨가 쌍둥이래요. 그 말이 두 번째 폭발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 척 살아온 쪽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 밑에서 자랐고 지강호와 티격태격하며 컸습니다. 지은호에게 가족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였는데요. 한우진과 자신이 쌍둥이라는 사실은 지은호 인생에서 일부러 꺼내지 않던 상자 같은 거였습니다. 꺼내는 순간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의미가 흔들릴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말을 골랐습니다. 영나 씨, 그 얘기는 내가 마음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영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설명해요? 정순이 이모요? 아니면 고성애 씨요? 지은호는 그 순간 고성이라는 이름이 박영나 입에서 튀어나오는 걸 듣고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 집안의 중심 같은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우아하고 단정하지만 속은 야망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영나가 그 고성이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인 건 박영나가 우리 엄마 같지 않냐고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오래 숨겨온 구조에 칼을 꽂는 질문이었거든요. 지은호가 입술을 떨며 겨우 말했습니다. 영나 씨, 내 얘기만 들어도 당신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요. 박영나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왔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생깁니다. 지은호는 지금 말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공포에 서 있고 박영나는 지금 안 들으면 내가 미쳐버린다는 공포에 서 있습니다. 둘 다 물러날 자리가 없는데요.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혁이었습니다. 회사 대표 그리고 지은호의 대학 선배인 이지혁입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회사에서는 이지혁을 대표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선배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지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지은호, 지금 어디야? 지은호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무실이라고 말하면 이지혁이 바로 올 것 같았고 이지혁이 오면 박영나 질문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겨우 말을 만들었습니다. 대표님, 저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요. 이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지은호를 더 조이는데요. 정리? 너 요즘 자꾸 혼자 정리하더라. 혼자 정리하면 너만 다친다. 그 말이 지은호를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지은호가 인간을 믿는 성향을 갖고 있어도 결국 혼자 버티는 버릇이 있다는 걸 이지혁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박영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영란은 그 짧은 통화만으로도 알아챈 눈치였습니다. 이지혁 대표님이죠? 지은호 씨 회사 대표.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영란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대표님도 이 얘기 알고 있어요. 그 질문은 지은호에게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이지혁이 알면 이지혁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요. 왜냐하면 이지혁에게는 아버지 이상철이 있고 그 이상철이 지은호에게는 다정한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은호는 이상철을 습관처럼 얼리씨라고 불렀습니다. 이상철이 새벽마다 너무 일찍 움직이는 걸 보고 지은호가 장난처럼 붙인 호칭이었는데요. 아저씨 진짜 얼리네요. 얼리씨. 하고 웃었더니 이상철이 어색하게 웃다가도 나중엔 그 호칭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에게 이상철은 이상하게 평가하지 않고 얘기 들어주는 어른 같은 존재였고 지은호는 그 앞에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이지혁이 듣게 된 날 분위기는 얼어붙었었습니다. 지은호가 얼리씨라고 부르는 순간 이지혁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말로 감정을 잠그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잠금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지은호가 자기 아버지 기억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걸 이지혁이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상철은 그때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은호야,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자. 그 말 하나로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지은호가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박영나가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지은호 씨, 나 오늘 여기서 도망 못 가요. 나 인형처럼 살기 싫어서 웹툰도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 안전이 가짜면요. 그럼 난 뭐예요? 박영나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얼마 전 이지환에게 라푼젤 스토리 나한테 줘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었고 아빠가 허락 안 해도 전업할 거예요 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박영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요. 그래서 박영나는 한우진 병실에 갔고 한우진은 박영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줬습니다. 결정은 결국 내 몫이야. 그 말이 박영나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병실 밖에서 우연히 들은 한우진과 지은호의 대화가 박영나를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쌍둥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박영나는 머릿속에서 고성의 얼굴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박영나는 지은호에게 명함을 받아냈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은호는 박영나가 무너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마음과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무너질 거라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지은호는 겨우 한 줄을 꺼냈습니다. 영나 씨 나도 내가 원해서 숨긴 게 아니었어요. 박영나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누가 원했어요? 그 질문은 지은호에게 정순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와 지강호를 키우며 식당을 지켰고 어떤 질문이 오면 늘 먼저 막아서는 방식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정순이는 딸에게 말했었습니다. 은호야,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해석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그 말이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족쇄였다는 걸 지은호는 이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쪽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날도 무겁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박성재의 집은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곳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기업가로서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고 고성희는 야망으로 균형을 잡는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금수저 본부장이라는 말 뒤에 나는 내 마음 하나는 내가 고르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고 살았는데요. 그 욕망이 요즘 이수빈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박성재는 얼마 전 이수빈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웃으며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박성재는 그때 이런 따뜻함을 내 인생에도 붙여놓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이수빈을 따로 불러 연애는 괜찮지만 결혼은 안 된다는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이수빈은 그 사실을 박성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호하고 싶었고 동시에 박성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됐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에게 물었습니다. 수빈아, 너 요즘 왜 나를 피하듯이 봐? 이수빈은 웃으며 넘기려다가 눈물이 먼저 터졌습니다. 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더는 못하겠어. 이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석의 호출과 그날의 말을 털어놨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그 분노는 아버지에게 가야 하는데 동시에 이수빈에게도 향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박성재는 억지로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왜 나한테 숨겼어? 이수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까지 무너질까봐 근데 나도 무너졌더라.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늘 누군가가 가능과 불가로 나눠왔고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그 판정 앞에서 혼자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요. 여기서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생깁니다. 박성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집안의 룰을 받아들이고 이수빈을 놓을지 아니면 룰을 깨고 집안을 적으로 만들지요. 박성재는 집으로 돌아가 박진석과 고성희 앞에 섭니다. 박성재는 목소리가 떨리는데도 말했습니다. 연애는 허락하고 결혼은 금지요. 그게 사람 인생이에요. 고성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성재야, 세상은 원래 그래. 너는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박성재는 그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좋은 자리가 내 마음을 포기하는 자리라면 그건 감옥이었거든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할 일 아니다. 박성재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럼 전 감정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발신자는 저장돼 있지 않았는데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더 못 참겠어. 고성희는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흔들릴 일이 뭐가 있지? 그 의문이 박성재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지은호는 박영나에게 솔직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혁이 들어온 겁니다. 이지혁은 대표로서 침착한 얼굴을 하고 들어왔지만 박영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영나가 누구인지도 알고 고성희의 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묻습니다. 지은호,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숨이 막혔지만 동시에 이제 혼자 못 버티겠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대표님, 박영나 씨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박영나가 이지혁을 똑바로 봅니다. 대표님, 전 거짓말 듣기 싫어요. 지은호 씨랑 한우진이 쌍둥이인 거 맞죠? 이지혁은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그 사실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지혁은 자기 아버지 이상철이 지은호에게 선을 그은 이유를 이제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이 숨겨온 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흔드는 폭탄일 수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영나 씨, 지금 그 질문은 아무에게나 할 질문이 아니에요. 박영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답을 아는 사람에게 하려고요. 고성애 씨요.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정순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어디니? 이상철 씨가 집에 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야. 지은호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상철이 움직였다는 건 숨기던 상자가 열렸다는 뜻일 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결심합니다. 지은호는 박영나를 바라보고 이지혁을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 지금 당장은 다 말 못해요. 근데 한 가지는 말할게요. 이 얘기 나 혼자 숨기고 싶어서 숨긴 거 아니었어요. 박영나가 묻습니다. 누가 숨겼는데요? 지은호는 대답 대신 정순이를 떠올렸고 이상철을 떠올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입을 엽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말했는데요. 지은호 나 오늘은 대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서 있을게. 그 말이 지은호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늘 대표였고 늘 선배였고 늘 선을 그어온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선을 잠깐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내가 믿어도 될까라는 마음이 아주 작게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박영나의 휴대폰에 고성희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박영나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고성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거든요. 영나야, 지금 어디야? 박영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은호 씨랑 같이 있어. 고성희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은 모르는 척할 시간을 벌려는 침묵이 아니라 들켜버린 시간의 침묵 같았습니다. 고성희가 낮게 말합니다. 지은호를 건드리지 마. 박영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니라 비밀이 다칠까봐 겁나는 거 아니야. 지은호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이지혁도 굳었습니다. 이건 이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비밀과 권력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재 쪽에서 메시지가 하나 더 옵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에게 보낸 겁니다. 지혁아, 고성희가 흔들렸어. 방금 모르는 번호로 엄마라고 메시지가 왔더라. 이거 뭔가 있어. 이지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절친이고 박성재는 늘 계산보다 감정이 늦게 올라오는 사람인데요. 지금 박성재는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비밀을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조각은 일부러 남겨둡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이 왜 쌍둥이로 갈라져 살게 됐는지, 정순이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상철은 왜 지은호에게만 선을 그었는지, 고성희에게 엄마라고 메시지 보낸 사람은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박영나가 만난 언니는 진짜 지은호인지 아니면 고성희의 또 다른 딸이 따로 있는 건지 아직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청자가 다음을 기다리게 만들 만큼 숨이 막히는 단서만 남겨둡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나 씨, 나 오늘은 도망치지 않을게요. 근데 당신도 약속해요. 혼자 폭발하지 말고 같이 확인해요. 박영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대신 엄마한테 직접 물을 거예요. 나 인형으로 안 살 거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지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지은호, 우리 집으로 가자. 아버지 이상철이 오늘은 말을 해야 해.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무게가 너무 크니까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화면 밖 어딘가에서 고성희가 아주 낮게 중얼거립니다. 영나까지 알게 됐네. 누군가는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